안녕하십니까, 박윤정의 회사입니다. 오늘 53강은 가족 내 재산에 대해서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 간의 어떤 세금 쟁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속 문의가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새는 한 20, 30년 전과 달리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조문을 가는 상가집에도 80대, 90대, 어떤 때는 100에 가까운 분들이 계시고 해서 전에 60, 70대 돌아가시던 분 때에 비하면 20, 30년이 연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젊은 시절 저희들이 50년대생들이 20, 3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놓은 돈도 사실 올해 얼만큼 살지 모르니까 이거를 과연 자녀들한테 미리 줄까? 옛날 같으면 이제 60대 정도 되면 이제 할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많이 미리미리 가서 가고 고난도 가고 재산도 갔는데 지금은 그게 좀 멈칫한 시대가 됐어요. 또 저희들은 한 80년대 초중반에는 한 5, 6년치 연봉을 모으면 서울에 조그만 집을 아파트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 한 30년치 내지 25년치의 월급을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웬만한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러한 그 부동산이 약간 광적인 시대가 돼서 더욱더 사람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거에서 멈칫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가 그동안 번 돈에다가 앞으로 받을 연금을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살면서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갈 수 있는 돈이 과연 있을까 말까 뭐 이런 걱정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상속 같은 걸 꺼리는 경우가 있지요. 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재산이 좀 많거나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이걸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2016년에 안세 재경 채널에 여러 가지 누차 보도했던 내용들이고 우리 회계업무가 조세전략책 제 257페이지에 이렇게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누구나 고민을 하죠. 가족 간 재산이 있는데 많을 때 특히 미리 줄까 사후 상속할까. 미리 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사후 상속은 자기가 이제 거의 정신도 못 차리고 갑자기 또 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자신의 뜻이 개입이 될 수가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전증여로서 미리 너무 일찍 하면 또 자녀들이 나태해지고 무사해지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60이 넘고 그럼 자녀들도 30이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각이 있을 때니까 미리 좀 대책을 세워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생전 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 주는 거니까 재산 이전 시점은 바로 매번 증여 시점만 되는 것이고 과세 시점도 바로 분할 과세되면서 바로 그러니까 이 증여되는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 잘라서 자녀들한테 따로 주는 거니까 쭉 내려가서 증여 재산이 되고, 따라서 다단계 늦은 세율을 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주로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사망 상속은 사망 후에 총 재산이 한꺼번에 이전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전체 통합해서 과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 통합을 해서 여기에 집, 상가, 또 건물, 자동차, 예금, 현금 이런 걸 다 합해서 다단계 누진 세율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하니까. 이거는 분할로 하는 거고. 이런 이제 그 과세와 재산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세금 계산 단위는 이 생전 증여는 각 수증자의 각자 개인별로 받은 금액에 한해서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해서 납부한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당연히 낮은 세율 적용받고 또 그 금액이 갈라 있으니까 아무래도 낮은 세율에다가 갈른 금액에 대해서 또 하니까 역시 낮은 세율이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망 상속은 전체 상속 재산을 돌아가실 때 하나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수익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런 것이고, 상속재산 속에서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누가 납부하시냐? 돌아가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뭐 배우자가 남편이 들어왔으면 아내가 들어왔으면 남편이, 아니면 장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재산 속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을 각자 협의분할에 의해서 이제 상속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협의분할 할 때는 보통 이제 재산이 많으면은 배우자한테도 많이 가지만, 재산이 이제 얼마 안 되면 배우자한테 가면 다시 또 돌아가실 때 재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세를 또 한 번 더 내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를 이제 많이 제외시키려고 빼려고들 많이도 협의분할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또 한번 상속세 붙느니, 야 니들이 그냥 니들 이름으로 하고 신의를 잘 지키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빠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협의분할 협의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공제 금액은 생전 증여의 경우는 매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단위로 여러 번 쪼개도 60살부터 100살이라고 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10년 단위로 구획을 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6억, 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 위로 아래로 다 5천만 원씩,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정은 1,000만 원만 공제한다. 이것은 이제 배우자만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다 금액이, 왜? 네 힘으로 먹고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왜 뭐 부모한테서 생전 증여 받아가지고 뭐 공제까지 많이 해주면서까지 혜택을 줄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정부의 국세청 얘기고. 자, 사망상속할 때는 무조건 누구나 가족에 대한 기초일괄 공제는 5억 원이나 적용될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도 생존이 있으면, 그러니까 배우자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한 분이 먼저 나왔을 때 한 분이 이제 계셔야만, 그러니까 늘 부부가 금술이 좋아서 행복해야만 좋다는 얘기죠.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속재산을 부부가 받으면 그 받은 범위까지인데, 그것도 최대 한도가 30억 원까지다. 많은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5억 원이 최소고. 근데 금융資産이 있으면 이거는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는 감해줘요. 그래서 2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동거주택. 효자들은 이제, 효녀들은 부모하고 동거하면서 치유도 하고 요양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80% 그 주택의 80% 5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속할 때의 일괄 공제는 최소한 그냥 순수하게 10억에서 30억까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 금융재산도 있고 동거주택도 있고 하면 17억에서 37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생활인들은 상속세를 거의 안 내고, 아주 재산이 이제 30억, 30억 이상 팍팍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 국민이 한 1%쯤 되겠죠. 이분들은 이제 상속세를 당연히 내는 구간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적은 세율은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이 공제액들을 뺀 나머지 과세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뺀 나머지에서 1억까지가 10%, 1억에서 5억까지가 20%, 5억에서 10억까지가 30%인데, 구간이 뭐 5억, 여기도 5억,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해서 50%인데, 50%라는 것은 반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명의전까지 생각하면 54%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상속의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반 이상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참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아서 좋지만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 그 국제적으로 훌륭한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애플 뭐 이런 데들도 해외에 이걸 다 그냥 놔두고 있었었죠. 왜? 미국 세율이 25% 높았으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야, 여기 25%가 너무 높다. 15% 내려라. 그래가지고 와장창 내리니까 그 사람들의 해외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세금 15% 내고 그냥 떳떳하게 이제 그거를 다시 또 국제적으로 돌리는 그런 거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나 기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율이 너무 높다. 50%. 한 30억 재산 그냥 이거 공제 빼면 한 45억쯤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53, 4%를 내라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들어서 여기 구간을 좀 넓혀주거나 좀 조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상속세가 또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거 왜 없냐면 이미 상속받을 그 재산들은 이미 다른 세금을 다 낸 거기 때문에 또 상속세 때리면은 이중과세다 뭐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없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이죠. 그 특이점은
생전 중에는 이제 신규 재산 등록을 하거나 기존 배우자의 재산을 이전할 때 배우자 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웬만한 10억 이상이 돼도 6억 정도 공제해줘도 증여세 한 푼도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 상속에서는 각 가정별로 최소 10억 내지 17억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없는, 무세 상속세가 없는, 그러나 웬만한 중산층 서민층은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50몇 프로를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제도에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미리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재산이 뭐 20억 내 미만이다 그럴 때는 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서 자, 니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아니면 법에 맞게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회계사였습니다.